요즘 좀 어떠세요? 안색이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네, 잠도 잘 오고 몸도 따뜻해졌어요. 좋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처방 잘 따르셨죠? 네, 그럼요. 아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강을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지만 그중 상당수는 오히려 몸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릎은 뻐근하고 허리는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은 금방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좋다고 해서 생강차를 끓여 마시고 생강을 그대로 씹어 먹어도 보지만 몸이 눈에 띄게 편안해지는 느낌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생강은 분명히 좋은 약재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몸은 따뜻해지지 않고 속만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 김태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한 장면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겨울 아침 78세 박영수 어르신이 진료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의 혈관은 푸르게 솟아있었고 숨소리는 마치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난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그러자 어르신은 한참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몇 년만이라도 제 발로 걸어서 다니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돌볼 힘을 잃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만약 당신도 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소화가 더디고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손발이 자주 차갑게 느껴진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강을 제대로 먹는 방법, 나이든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 방금 들려드린 어르신의 이야기는 나이든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주로 생일의 숫자나 주름의 개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5세를 지나면서 몸 안에서는 훨씬 더 조용하고 위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이 서서히 떨어지고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몸의 온기는 먼저 손과 발에서 빠져나갑니다. 위와 장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잠은 얕아지고 쉽게 깨며 관절과 혈관, 소화기관, 심지어 뇌 속까지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씨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딱히 건강한 느낌도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각한 것도 아닌데 예전처럼 힘이 나지도 않는 그 애매한 상태 말입니다. 바로 이 애매한 상태가 건강한 노후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노년층 연구를 보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작지만 오래가는 염증이 계속될수록 심장병, 뇌졸중, 기억력 저하, 근력이 떨어지는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넘어지는 사고, 골절, 갑작스러운 입원 뒤에 이 조용한 변화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한 번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손이 차갑고 계단이 점점 힘들어지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가고 밤마다 여러 번 잠에서 깨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대응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지키고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을 노년 건강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장수 마을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몸을 차게 두지 않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과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생강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생강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약해지기 쉬운 굼뜬 혈액순환, 약해진 소화, 길게 이어지는 염증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식물일 뿐입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몸속 어디선가 꺼져가던 불씨에 따뜻한 온기를 조금씩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강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이 약점을 거의 건드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위를 더 자극하거나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매일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천천히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왜 55세 이후에 노화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전과는 다르게 기운이 금방 바닥나버려요. 이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사람의 몸은 대략 55세를 전후로 해서 노화의 속도가 한 번 더 꺾입니다. 기초대사량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근육량은 줄어들고 혈관의 탄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와 손끝처럼 몸의 끝부분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몸은 더 잘 씻고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서울대학교와 일본 연구진이 함께 진행한 노년층 순환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 다리 쪽 혈류 속도가 떨어질수록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과 골절 위험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 느낌, 계단이 두려워지는 느낌 뒤에는 이런 변화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내일은 무릎이 약간 아프고 모레는 잠이 예전만큼 깊이 들지 않는 식으로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기로입니다. 이때 순환과 소화를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다시 균형을 잡을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노화의 속도가 그 상태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몸 상태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약해진 순환과 떨어진 대사를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을 쓸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 어르신들이 선택해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피를 따뜻하게 돌려주는 식물, 생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강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왜 제대로 준비한 생강이 55세 이후의 몸에 특히 잘 맞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이 노년층에게 특히 강하게 작용하는 과학적 이유 한 가지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55세 이후 몸의 속도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강 속 성분이 우리 몸의 나이든 혈관과 염증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에는 진저올, 진제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생강을 일정 온도로 찌게 되면 진저올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쇼가올은 진저올보다 항염 효과는 3에서 5배, 체내 흡수 속도는 2배 이상 강하다고 서울대 도쿄의대 공동연구팀은 보고했습니다. 이 쇼가올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이 혈액이 손끝, 발끝, 뇌까지 닿도록 돕고 3배속 깊은 곳에 냉증을 완화시키고 4. 오래 쌓인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작용이 더 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이후 혈관 탄성 저하, 위상과 소화 효소 감소, 말초혈류 저하, 만성 염증 수치 증가, 이 네 가지는 모두 생강의 작용 대상입니다. 즉, 약해진 부분이 많을수록 생강에 도와줄 여지도 커지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에서 진행된 60대 대상 연구를 보면 생강 섭취 후 2주 만에 손발 온도 평균 2.1도씨 상승, 식후 더부룩함 47% 감소, 수면 깊이 REM 약 18% 증가, 염증 지표 CRP 22에서 28% 감소치라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들은 잠깐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의 전체 리듬이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혈이 잘 돌기 시작하면 뇌는 산소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심장은 과도하게 힘쓰지 않아도 되며 소화기관은 제 리듬을 되찾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강이 왜 효과적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강력한 성분을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생강을 매일 먹어야 하고 누가 조심해야 할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강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먼저 생강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분들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갑고 겨울뿐 아니라 환절기에도 쉽게 식는 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기지개를 켜도 개운하지 않은 분,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내려가는 느낌이 약한 분, 밤에 잠이 깊지 않고 새벽에 한두 번씩 자꾸 깨는 분,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고혈압 초기처럼 대사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한 55세 이후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마다 적절히 준비한 생강을 아주 소량씩 꾸준히 드시기만 해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짧은 기간 안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진료실에서 반드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파린, 와르파린이나 고용량 아스피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 심한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으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속이 쓰린 분, 최근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코피, 잇몸 출혈처럼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 6세 미만의 어린아이, 아직 소화기관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연령. 이 경우에는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양을 늘리거나 마음대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인, 특히 55세 이후 어르신에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 양일까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의 일일 권장량은 찐 생강 기준으로 3쪽 정도, 두께는 2에서 3mm의 얇은 조각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 정도면 혈액순환과 소화, 염증에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면서도 대부분의 위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복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속쓰림, 더부룩함, 가벼운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괜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5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이때는 위 안에 어느 정도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고 음식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생강이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면서 소화를 도와주기 좋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생강을 실제로 어떻게 고르고 씻고 찌고 썰어야 말씀드린 효능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강을 고르고 제대로 준비하는 법, 이제부터는 생강을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능을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이 얇고 색이 연한 어린 생강을 선호합니다. 요리용으로는 부드럽고 향이 약해 쓰기 좋지만 혈액순환과 소화,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와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껍질이 다소 거칠고 색이 짙으며 향이 강한 늙은 생강이 더 적합합니다. 섬유질이 단단하고 진저올 함량이 높은 편이라 찐 뒤에 쇼가올로 전환되었을 때 효과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에 곰팡이 자국이나 검게 썩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뿌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씻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이 더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생강 껍질을 모두 벗겨버립니다. 하지만 껍질에는 생강의 매운 기운을 부드럽게 하고 위에 주는 자극을 줄여주는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리면 생강이 더 자극적으로 바뀌고 위가 약한 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을 넣고 굵은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조금 풀어 몇 분간 담가둡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솔이나 칫솔로 틈 사이를 가볍게 문질러 흙과 이물질만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은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찌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운맛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저올을 쇼가올로 바꾸는 핵심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충분히 김이 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씻어둔 생강을 찜망개 올립니다. 뚜껑을 꼭 닫은 상태에서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찌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으면 성분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너무 길면 향과 중요한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찜이 끝난 뒤 뚜껑을 열었을 때 향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껍질에 은은한 윤기가 돌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지만 쉽게 으깨지지 않는 상태라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식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썰어버리는데 그러면 모양이 잘 부서지고 향이 공기 중으로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찐 생강은 반드시 완전히 식힌 뒤에 써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썰기와 보관입니다. 두께는 2에서 3mm 정도로 너무 두껍지 않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마르기 어렵고 보관 중에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도마와 칼을 사용해 결을 따라 얇고 고르게 썰어둡니다. 이렇게 준비한 생강은 그냥 냉장고에 넣기보다는 겉을 살짝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겉면에 물기만 마를 정도로 두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식품 건조기를 약한 온도로 짧게 사용해도 됩니다. 겉은 마른 듯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찐 생강을 하루 루틴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방법, 그리고 7일 동안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몸이 바뀌는 생강 루틴,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테스트해온 7일짜리 찐 생강 루틴을 하나씩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와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혼자보다 둘, 셋이 함께 할 때 훨씬 오래 유지되기 쉽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후 15에서 20분 사이에 찐 생강 3쪽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물을 한두 모금 곁들이셔도 좋지만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는 입 안에서 향과 온기가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만 드십시오. 양을 갑자기 늘리지 말고 이 정도를 7일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3개의 체크 지점으로 나눕니다. 아침, 오후, 밤입니다. 각 시점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짧게라도 메모해두면 일주일 후의 변화를 훨씬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부터 살펴보십시오. 이불을 걷고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과 허리가 얼마나 뻣뻣한지, 손과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지, 어제와 비교해 조금이라도 덜한지 느껴봅니다. 계단을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던 분이라면 2, 3일째부터는 호흡이 조금 덜 가빠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 1, 2시간 사이를 체크합니다. 식후배가 얼마나 더부룩한지, 트림이나 가스가 줄었는지, 식곤증 때문에 눈꺼풀이 쏟아지는 정도가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관찰합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바로 눕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의자에 앉아 있을 만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밤에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자다가 깨는 횟수에 집중합니다. 한밤중에 몇 번 일어났는지,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얼마나 개운한지 하루에 한 줄만 적어 보십시오. 외서 7일째 예전보다 덜 깨는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멍하다. 는 느낌이 든다면 생각이 몸의 리듬을 도와주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극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손끝이 조금 덜 시리다, 밥이 조금 덜 막힌다, 밤에 한 번 덜 깼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몇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7일 동안 진행하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더 자주 쓰린 느낌이 든다면 과감하게 하루를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양을 2쪽으로 줄여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건강한 루틴은 몸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조금씩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평생을 바꾸는 작은 습관으로 만들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7일을 어떻게 평생 습관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남은 몇 년만 편안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제가 본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발로 걷고 제 손으로 밥을 먹고 제 정신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과 이름이 희미해지는 것, 그것이 많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생강 한 조각이 이런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지키고 혈이 잘 돌도록 돕고 소화와 수면을 조금씩 바로잡는 작은 습관이 쇠퇴의 속도를 분명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찐 생강 3쪽을 씹어 먹는 일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부엌에서 손을 한 번 더 뻗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동작이 5년, 10년 뒤에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행을 가는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반응해 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부모님이나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 얼굴이 떠올랐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한번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침에 생강 3조각만 씹어 드셔보세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 남은 수십 년 동안 그분의 몸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포기하지 않는다. 작은 생강 한 조각이 그 다짐을 매일 확인해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세계 여러 장수 마을에서 배운 지혜와 진료실에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수첩 하나를 정해두고 오늘의 생강, 오늘의 컨디션을 하루에 한 줄씩만 적어 보십시오. 며칠, 몇 달이 지나고 다시 그 기록을 펼쳐볼 때 당신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조금씩 변해왔구나. 그 깨달음이야말로 평생 가는 건강 습관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